네, 목요일 임명진 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듣는 정치 고수 시간입니다.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그 정치 상황을 보시면 어떠십니까? 네, 답답하고 뭐 또 조금 희망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네. 그래도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네, 그 뭐 원희룡이. 아, 네. 그래도 제일 난 것 같아요. 아 그래. 그 예. 뭐 이재명 오고 한번 해보겠다. 네. 본인이 직접 얘기하진 않았죠. 언론에서 네,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건데 자기는 네, 뭐 네. 그 태도가 좋아요. 당이 가라면 어디든지 가겠다. 그렇죠. 근데 이재명이 도망간다면서요. 근데 이제 이재명이 도망가는데 예. 저게 이제 쉽지 않을 거는 저기 도망가려면 비례대표로 가잖아요. 근데 현재의 그 소위 그 병립형 말고 그 현재 우리가 하고 연동형. 있는 연동형 예. 비례대표제는 우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가 하거든요. 네, 되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재명이 탈당하잖아요. 그렇죠. 예. 탈당하고 우성정당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성정당에 가면은 그 본 정당을 선전을 못 한다네요. 지원을 못 한대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법으로. 예. 그 당에 가서 후보가 되면 네. 다른 당의 후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 선거 유세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안 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 안 되려고 거기 가겠어요? 이재명의 목표는 뭐 야당 되고 여당 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지금 방탄복을 벗을까봐 제일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방탄복 벗는 순간에 저 감옥 가거든요. 아하, 예. 평생 또 감옥에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 재질이. 그러니까 저게 비례대표로 가려고 그러면은 병립형으로 돌아가야잖아요. 네. 근데 뭐 당론이라는 게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어제 그저께 어느 언론 보도에 보니까 그 야당의 그 선거법 협상 그 대표 중에 간사라는 자가 있는데 네. 그 사람이 병립형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는데 그 이재명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저러나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 병립형으로 가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걸 요청을 하니까 네,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개항을 해 나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좀 비례대표로 갈 수도 없고 아주 난처한 게 지금 이재명인데 네, 네. 이재명이가 이게 원희룡이 한 덫에 걸렸어요 지금. 아하, 예. 지금 뭐 이재명이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한동훈이도 잡으려고 애를 쓰고 뭐 예. 난리 뭐 비명계도 나서서 네. 이재명이 어떻든 잡으려고 그랬는데 이 원희룡이가 지금 마지막에 지금 이재명이 거기야 뭐 옛날에 그 대장동 일타 강사 해가지고 네. 크게 걸주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못 잡았어요 어떻든. 예. 근데 이제 원희룡 이제 이거를 잡을 것 같아서 야 이거 뭐 그래도 원희룡이다. 어? 네. 뭐 그래가지고 좀 약간 기분이 좋고 희망이 있다. 또 이게 사실은 원희룡이가 이런 태도를 가지는 거는 당내에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줄 거거든요. 아, 그렇죠. 예. 사실은 뭐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목한 사람 가운데 원희룡은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엉뚱하게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거 뭐 인요한 혁신위원장 눈물겹게 고맙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진짜 고마운가 봐요. 진짜 고마워. 예. 누가 아무도 안 하니까 예. 지금 한 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예. 아무도 지금 이게 성과가 없잖아요. 네, 네. 이게 뭐 인요한도 죽을 지경일 것 같은데 원희룡이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원희룡의 이 태도는 뭐 일타삼매 예, 예. 뭐 그 대단한 효과가 있고 이게 결국은 그 국민의힘에 꽉 막혀 있는 그 현 상황을 타파하는 일종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역시 뭐 우리 교회 출신 집사인데, 네? 네. 뭐 제대로 내가 그래도 아주 뿌듯하신가 보네. 예, 뭐 내 모처럼 원희룡에 대해서 네. 그래요. 예, 오미자 한 잔 네, 드시죠. 네. 예. 문경 오미자입니다, 예. 여러분. 희망이 됐어요. 네. 잘해야 될 텐데 끝까지. 근데 그 이재명이가 도망을 가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희룡은? 도망가면은 원희룡은 뭐 이래야 됩니다. 뭐 지금까지도 그런 태도지만 나는 당이 가라는데 어디든지 가겠다 이래야 됩니다. 아하, 예. 예. 어디든지 가야 되겠다. 가겠다. 예. 이런 태도를 원희룡이 고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예. 이게 당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건 이번 총선을 국민의힘이 꼭 이기잖아요. 네네.
여기에 상당한 근데 공헌을 하는 예.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지역을 다녀보면 네. 원희룡을 이 지역에서 출마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네. 우선 고향에도 있고 네. 용인에도 있고 네. 또 저기 안산에도 있고 예, 안산도 그 국회의원이 넷이나 되잖아요. 그렇죠. 또 제주도도 있어요. 뭐 어쨌든 고향이니까. 예. 네. 그중 그래도 이게 도망간다면 예, 이재명이가 도망간다면 그래도 당이 결정을 해서 투입해야 돼요. 원희룡을 전략적으로. 네. 그렇게 해서 뭐 쉽게 그렇게 결정하지 말고 심사숙고를 해서 이게 지금 자산이 네. 예, 국민의힘의 총선 자산이 많지 않거든요. 예. 그중에 가장 큰 총선 자산인데 아니 뭐 최고 우수한 무기인데 제대로 쓸 수 있는 데다가 배치를 해야지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한 있으나마나한 데 나갔으면 안 되거든요. 예. 생각한 원희룡은 또 자세가 그래야 돼요. 당이 가라면 어디든지 간다. 뭐 네. 공산당 그러잖아요. 당이 뭐 하면은 뭐 국민의힘이 공산당은 아니지만 그 자세가 좋잖아요. 자세는 예? 예. 예. 자세는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예. 당이 가라면 어디든 간다. 그렇죠. 예. 네. 그 입장을 계속 견지해라.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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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동훈은 어떻습니까? 한동훈은 상당히 델리케이트해요. 본인 자신도 잘 생각해야 되고 네네. 국민의힘에서도 잘 생각해야 돼요. 인기가 지금 많잖아요. 뭐 여기저기 가도 뭐 사진 찍자고 뭐 몇 시간씩 기다리고 그런다는데 네네. 그 소위 뭐 한동훈 현상 뭐 신두름까지는 예. 아니지만 상당한 그래도 그 사람을 몰고 다니는 그 재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뭐 국회의원들 그 민주당하고 싸움을 하는데 그래도 그 머리가 좋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뭐 모든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의 과거 말 샅샅이 기억했다가 대들잖아요. 난 그 사람 저기 방송에 패널로 나가면 참 좋게 생각해요. 최고의 패널이야. 최고의 패널. 네. 난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 잘한다는 것과 정치가 같은 거냐 이거예요. 네? 말 잘하는 것하고 정치는 같으냐 이거예요. 네. 그건 난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 짐작입니다만은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 사람은 지역구 국회의원 나가면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 해봤나 뭐를? 뭐 사람 잡는 일을 하긴 해봤지. 지역구는 또 다르지. 다르죠. 예. 또 이 검사라는 게 본래 예. 인간관계가 예. 좀 그래요. 예. 다 도둑놈만 상대하니까. 네. 국민들 보길 다 도둑놈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아니 뿐만 아니라 예? 이게 사실은 뭐 그 검사 앞에 가는 사람들은 다 굽실굽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게 정치라는 건 이게 후보가 국민들에게 굽실거려야 되는 뭐 별치사한 일도 많고 예. 굽실거려야 되는 일 아니에요. 그게 예. 이게 체질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네. 체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지역구에 나가 또 한 지역에 매몰이 되면 딴 데 못 갈 거 아닙니까? 우리 예. 저 위원장님 말씀 제가 한 말씀만 좀 보태면 진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이제 나름 대중성이 있는 정치인이 네. 뭐 팬 클럽까지는 아니지만 네. 좀 팬도 많이 있는 정치인이 예. 며칠 전에 이제 그런 모임을 했대요. 예. 그러니까 뭐 와서 사진도 찍자 그러고 예.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어느 지역 자기 어느 유권자입니다 하고 그러시냐 그러고. 근데 이제 막상 선거가 돼서 이제 지역 유세를 갔는데 예. 딱 그 사람을 마주쳤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뻣뻣하더래. 당연하지. 내가 유권자야. 그럼요. 표는 내가 있어. 그럼. 예. 그래가지고 예. 며칠 전에는 자기가 막 와갖고서 의원님서 사진 찍으시죠 막 이래갖고 그럴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야. 이게 정치 현실은 다르거든요. 예. 거기 이해관계도 현장에 있고. 가면 그렇게 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나가면은 그 지역구에 매몰될 거라고요. 이 사실 예. 전국구 사람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인데 우리 국민의힘에 또 총선에도 필요한 사람인데 어디다가 배치를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건 전략적으로 잘 연구를 해야 되는 건데 네네. 나는 어떤 비례대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자유롭게. 네네. 그리고 본인 자신도 이게 말은 잘하는데 정치적 자산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사실 뭐 고성국 박사님도 말하기로 말하면 뭐
국회의장도 되고 대통령감도 되는 사람인데 그 정치하고는 다르거든. 전 말하고. 정치 생각 아이고, 없어요. 어떻든지 위원장님 괜히. 본인이 그렇게 딱 생각하는 건 지혜로운 거지. 아이 거길 왜 가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서 자기는 안 가면서 뭐 다른 사람하고 가라는 경우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자기가 시험해봐야 돼요. 예. 이 정치에 적합한 사람인가. 근데 비례는 네. 당선권, 안정권이 있고 네. 좀 이제 승부가 있잖아요. 어느 쪽이어야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비례로 간다면. 그거 따져봐야 되지만 안정권으로 가야죠. 안정권으로 보내야 그러면 된다. 안정권으로 가죠. 저 사람 뭐 국회의원 될 사람이다 그래야 힘이 실리지. 뭐 안정권 아니고 뭐 맨 뒤에다 가는 건 김대중 대통령이나 하는 일이지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냥 화끈하게 2번 하면 되겠네. 그렇죠. 10번이나 2번이나 똑같거든요. 정직하게 해야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당의 간판이야. 간판이다. 그래서 여성 1번, 남성 2번. 아예 그러니까 화끈하게 뭐 그렇게 정치라는 하자. 거는 한동훈 장관이 왜 저렇게 인기 있느냐. 말 잘해서 저러는 거거든요. 재치있게 말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주 가슴이 후련한 거예요. 네? 가려운데 긁어주는 거예요. 이 한동훈. 예. 그러니까 그런 말하자면 그러나 정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도 내가 정치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4년 정도는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시험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도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한동훈과 원희룡의 그 쓰임새 내지는 역할은 나는 다르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사람 얘기 좀 더 해주시죠. 이상민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은 뭐 그냥 제일 좋은 건 정직입니다. 정치에 있어서의 제일 좋은 전략은 나는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민주당 싫다는 거 아니에요. 숨 막히고. 숨 막히는 데가 거기 있으면 되겠어요? 그 뭐 숨 쉴 수 있는 데로 오는 게 그 정상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나는 이상민 의원이 뭐 자기가 숨 쉴 수 있는 데가 어딘가 이준석이 붙으면 숨 쉴 수 있는가? 뭐 진보당으로 가야 되는가? 국민의힘에 오면은 숨 쉴 수 있는가? 엊그저께 뭐 갔다 왔으니까 혁신위원회. 예. 가서 좀 자유로우면. 아니 숨 잘 쉬더라고. 그럼 가야지. 그 인유한이랑 만나서. 그러니까. 그리 가야지. 표정이 아주 밝아졌어요. 아니 그걸 무슨 뭐 따질 게 뭐가 있어요? 지가 죽을 텐데 숨 못 쉰다. 숨 쉬고 살아야지. 근래에 본 이상민 얼굴 중에 제일 편안한 얼굴이더라고. 그러게 말이에요. 네. 아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거기서. 네. 맞지도 않는 데 가서 고생 많이. 이게 본래 이상민 의원이 그 김종필 당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정치를? 예, 저 자유선진당. 그렇죠. 그러니까 본래 보수적인 사람인데 어떡하다가 거기까지 휩쓸려 가지고 고생하고 나오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뇨한 위원장이 하여튼 그 이슈머리에 성공을 해서 다들 이제 그 중진 중에는 누가 그만두나 뭐 당 지도부 중에서는 누가 험지 출마를 먼저 선언하나 대통령 측근들 중에서는 누가 그만둘까 뭐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주호영이가 먼저 나는 죽어도 대구다 이러고 나왔잖아요. 그 주호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오늘 사람 얘기만 하셔야 되니까. 사람 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뭐 인간관계도 있고. 아니 뭐 위원장님이 어려워하시는 얘기도 있습니까? 그럼요. 그게 있죠. 나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조심해야 돼요. 또 뭐 주호영 의원은 우리 어머니 문상도 그랬는데. 아이고. 그리고 주호영 빼드려요? 아니요. 저는요. 이뇨한 위원장이 한 달 동안 아주 이슈머리를 잘했어요. 아주 대단한 예술인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 국민의힘의 본경에서 한 달 동안을 버텨줬어요. 네. 이뇨한 위원장. 그렇죠. 그것으로서 큰 공이에요. 이재명이 얼굴이나 봤습니까? 네. 온통 뭐 이뇨한 얘기예요. 난 그 덕분에 또 우리 인 씨가 또 선전도 됐어. 옛날에 인 씨가 있는 줄도 몰랐어. 다 임이라고 그랬는데 이뇨한 때문에 인 씨가 있는 줄도 알게 생겼어요. 해가나 고마워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뇨한 위원장이 그 사람을 지명은까지는 너무 나갔어요. 사실. 그거는 두 가지로 잘못했어요. 하나는 자기 분야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설사 주호영 의원이 그만둔다 하더라도 김기현 대표가 뭐 어떡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이게 극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사람 하나 주호영 의원이 5선이에요. 5선 의원을 하나 어떤 정치를 그만두게 해야 되는 일은 이거는 굉장한 정치적 사건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뭐 이뇨한 위원장이 지나간 말로 해가지고서 주호영이가 그만둔다? 아니에요. 아니 그만두라고는 안 했어요. 스타라고 그랬지. 아니
말하자면 뭐 주호영이하고 김기현이가 스타라고 그랬지. 스타라고 그랬지만은 조금 그 다음 얘기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공천심 이거는 시기적으로 말하면은 예. 1월 달이든지 2월 달이든지 공천심사위원회에서도 사실은 마지막에 있어야 될 카드예요. 그렇죠. 그래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렇죠. 이게 카드거든요. 아, 그건 그 뭐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인환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한 건 난 좀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 이인환은 그렇고 예. 그 주호영 주호영 의원은 좀 더 기도해봐야 돼요. 1월 달, 2월 달 봐야 돼요. 좀 지켜봐야 됩니까? 예, 지켜봐서. 정말로 이게 당을 위해서 자기가 살신성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가? 아니면은 뭐 그냥 대구를 고수하더라도 이게 괜찮은 상황인가 하는 거는 조금 더 전국의 흐름을 봐야지. 네네. 지금 뭐 이러고 저러고 할 일은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주호영은 좀 지켜보자. 네. 장재원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재원이 그 4,200명이나 모아. 예, 장재원이도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 건데 저게 촐랑거리고 재무덤 지갑했어요. 저게 노골적으로 반대한 거거든요. 예. 이인환을 반대한 게 아니라 보통 이인환 위원장이 저런 말을 할 때는 상당한 그래도 공감대가 있는 거를 불쑥저러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예? 당의 전체적인 혁신에 대해서 딱 자기가 이게 걸고 넘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게 저랬기 때문에 저게 지금 계속해서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자기 께 자기가 넘어갔어요. 예? 자기가 판 무덤에 지가 지금 빠지고 있어요.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아까 그 주호영 의원과 같은 케이스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장재원도 그만둔다는 게 굉장한 사건이잖아요. 네.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니까. 굉장한 사건인데 이게 극적으로 뭔가 됐어야 되는 건데 네. 저게 저렇게 되니까 저게 상당히 문제고 결국은 장재원 의원은 나는 마지막에는 어떻든 뭐 당을 그 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8%로 대통령이 됐어요. 네. 지금 30% 35%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10여 프로가 지금 뒤진 거예요. 네. 그 책임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냐?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들이에요. 성적표가 지금 그렇죠. 그래요. 예. 참모들이에요. 예. 참모들이 1차 책임져야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정치를 그렇게 도움을 하고 있던 측근들이라는 사람들이 알려진 대로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장재원이에요. 네네. 권성동은 난 벌써 빠졌다고 얘기하는 거고. 네. 이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당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네. 김기현 대표가 대표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겠다. 지금 성공시켰어요? 성공시켰냐고 김기현이가. 네. 당이 책임져야죠. 이 책임져야 될 자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다. 예. 누군가는 어떻든지 간에 세 분야에서 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의 참모들, 김대기 이 사람들은 벌써 사표내야 될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의 대통령 성공으로 해서 아니 대통령 48%로 얻어서 당선된 대통령을 35% 30% 그렇게 대통령을 모셨다 참모들이. 그거 되겠어요? 오늘 우리 위원장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신가 보네요. 예. 제가 그만할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계속 해 주셔야죠. 그런데 저 장재원이 얘기 마무리 하시고요. 장재원이는 나는 저거는 가만히 있었으면 주호영 같은 케이스가 될 뻔했는데 저건 어떻든 지가 제 결정을 한 거예요 이미. 여기 저 댓글에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사상구도 쉬운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재원이가 거기서 불출마하면 그 지역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산악회는 해마다 하는 연내 행사입니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그거 딴 사람 가도 되고 두 번째로는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사상구 하나 잃는다 하더라도 장재원이가 그만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보탬이 되는 게 수없이 있을 거예요. 한 석 일틀에도 10석 20석을 장재원이가 그만두면은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지도 몰라요. 네. 그렇게 소탐다 싫으면 안 돼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한테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 시청자 아니라 누구라도 쓸데없는 소리지 무슨 알겠어요. 의견이 다른 것뿐이지 이해하십시오. 자, 그러면 그 장재원이 그렇다 치고 김기현이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의정보고회를 울산 남구에서 자기 지역구에서 한답니다. 제정신 아닌가? 지금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도 모르고.
김기현이는 이 당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김기현이가 지하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불출마해야 되는 거고요. 예. 사실 정계 은퇴해야 됩니다. 저 정도 되면. 네. 무슨 저런 정도의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정치를 계속 하겠다고 하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인유한 혁신위원회가 5호까지를 냈는데 하나 받아들였구만. 저 이준석이 징계 해제해 준 하는 거 그거 하나 받아들였는데 나머지는 못 받아들였잖아요. 네, 네. 자기가 임명한 혁신위원장이 전권을 준 혁신위원장이 제안한 거를 못 받아들인다. 네. 쥐가 책임져야지. 그것도. 지금 이유한 위원장의 책임이 아니에요. 아하. 혁신위원회 혁신안을 못 받아들이는 건 김기현 위원장의 대표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져야 되는 거죠. 난 김기현은 뭐 무슨 얘기를 할 까닭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이러고 예. 저러고. 네? 알겠습니다. 물러나야지 뭐 당연하죠. 정계 은퇴해야지 저쯤 예. 되면은 말이에요. 아, 불출마가 아니라 아니 도대체가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서 지금 어렵게 해서 국민들이 애를 써서 정권을 찾아왔으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는데 맨 앞장을 쓰고 성과가 있어야지. 뭐 이불은 하지. 윤석열 정부의 뭐 성공으로 해서. 아니 그거 뭐 말로만 하지 말고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이라는 게 성과를 못 내면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건 자질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정치에? 네, 알겠습니다. 예, 김기현이는 말할 것도 없다. 불출마는 너무나 당연하고 저 대표직 사퇴하고 정계 은퇴해라.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그 김대기 비서실장, 대통령실 비서실장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제가 어제 논평을 한번 했습니다만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약간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대통령이 저렇게 뭐 애를 쓰고 뭐 해외 순방을 뭐 한 달에 한 번씩 했다든가 저렇게 애를 쓰고 돌아다니는데 그거를 뒷받침하고 성과를 내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이 네. 대통령 참모진들이고 그중에 대표가 김대기 아닙니까? 네. 그것만으로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런 흠이 생겼다. 그거 지금 야당이 종북주사파가 뭐가 뭐 흠이 없는가 꼬투리가 없는가 뭐 눈을 부릅뜨고 찾는 이 마당에 네네. 저 조심해야지. 왜 저렇게 저런 일을 합니까? 뭐 난 자세하게 그 팩트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아들 문제가 명쾌하게 해명이 됐더만요. 예. 그러나 이걸 보니까 뭐 포스코의 자회사가 투자를 했다. 그게 사실로 밝혀진다 그러면 그거 책임져야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잘 됐죠, 뭐 이번에 물러나야 되는데, 네네. 뭐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권성동은 이제 대통령 핵심 측근에서 빠져가지고 이제 출마해도 되나요? 자기가 빠졌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꼭 윤핵관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권성동 의원의 이게 정치적인 그동안의 여정을 봐야 됩니다. 역정을. 네. 난 참 아직도 기가 막힌 것 중에 하나는 아니 자기 당이 선출은 대통령을 탄핵을 하는 데 앞장을 서고 탄핵해달라고 눈물을 흘리고 뭐 애걸을 하던 사람이 아직도 그 당에 남아있다? 정치를 계속한다? 이게 경우에 맞는 겁니까? 네. 예? 그래서 윤핵관은 빠지면 다예요? 그런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아직도 이 당에 남아서 무슨 왔다 갔다 한다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 난 사실 국민의힘 보기도 싫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때 얼마나 욕을 하면서 나갔는지 나가서도 자기가 마시던 우물에 침을 받는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저주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 당을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 했으니까.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설친다. 나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들어가지고 지난번 총선 때 30명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그래서 그 고생했던 사람을 다 경선도 안 붙이고 다 떨어뜨렸다. 이게 이 당이 제대로 되는 당입니까 이게 사실은? 그래서 권성동 의원회 같은 경우는 무슨 준핵관 빠졌다고 그게 무슨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해왔던 정치적인 이런 상황을 봐서 양심 있으면 지금쯤은 그만둬야지.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풀려났으면 그것으로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래야지. 그것도 그러네요. 그러고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잘못됐다라는 게 어떻든지 간에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눈물로 가서 했던 사람이 자기네 당 출신의 대통령인데 그랬던 사람이 아직도 그 당에 남아서 뭐 국회의원도 가야 되겠다?
그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그게? 그러네요. 예. 내가 오늘 너무 심하게 얘기하나? 아닙니다. 예, 너무 말씀을 시원시원하게 정론으로 잘 하신다고 댓글창에 난리도 아닙니다. 뭐 약간 나야 무슨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지금 이게 이제 진짜 중구난방인 게 이제 영입위원회는 띄워놓고 네. 김기현님도 또 지가 만나러 다닌다 그러고 네. 또 무슨 혁신위에서 뭐 혁신안을 냈는데 네. 또 무슨 선거 기획단에서는 뭐 지것들이 또 네. 34세 이하는 어쩌겠다 그러고 그래서 이거 좀 빨리 정리가 필요하다. 집안이 엉망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좀 정리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은 결국은 공관위가 출범함으로써 다 정리될 거다. 그렇죠.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다 이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영입된 사람도 공관위에서 뭐 그렇죠. 공천을 주는 거고 그럼요. 뭐 경쟁력 없는 사람 컷오프도 공관위에서 하는 거고 그런 그렇죠. 것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자꾸 먼저 침바르려고 하지 말고 공관위 구성을 좀 빨리 해라. 근데 지난번에 최재형이 혁신위를 할 때 우리 당헌에 120일 전에 공관위 출범으로 돼 있는 거를 150일 전으로 이렇게 혁신안을 냈대요. 조금이라도 좀 일찍 가동을 해서 공관위 심사도 제대로 하고 국민들한테 하루라도 먼저 후보 공천을 해서 국민의 그 선택의 여지를 더 넓혀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김기현이가 이거를 90일로 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난 그 얘기를 듣고 불기란 조짐을 받았어요. 예. 그건 뭐냐? 네네. 공천심사위원회가 마지막 그 발표하는 거 결정을 하는 건 좀 천천히 하더라도 민주당 사정도 봐야 되고요. 그렇죠.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미리 하면은 뭐 배치들 뭐 떨어뜨리면 이게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자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리스크가 있거든요. 또 뭐 공천이라는 건 상대방의 정당의 공천도 봐야 되고요. 그렇죠. 게임 상대적인 그렇죠. 거니까. 여러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빨리 우리가 후보를 낸다. 그거는 좋은 면도 있지만은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심사위원회가 지역에도 가보고 여론조사도 하고 뭐 여의도 연구원이 하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다 이거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요. 배치 상태에서. 그렇죠. 90일 동안 90일밖에 안 준다. 그 얘기는 쥐들이 다 먼저 해놓고서 공관위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해라. 그렇죠. 그 뭐를 말이죠. 예를 들면 뭐 심사할 겨를이 없잖아요. 김기현이가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씨가 다 해놓고서 나중에 뭐 누구 하나 데려다가 뭐 이대로 해주세요. 아니 공관위원회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거 총선 폭망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자면 그 불안한 그런 조짐을 내가 느꼈어요. 이러다가 이거 선거 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불길해요. 이거 사람들이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고 박사님 처음 얘기하시더만.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선거를 총선을 이길 수 있냐 없느냐의 관건이 지금 이거예요. 90일 뭐 150일 이게 간다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최소한도 120일이라도 줘야지 어떻게 해서 90일로 땡기느냐. 그러니까요. 그런 짓을 김기현이가 왜 하느냐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공관위 출범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있으셨고 말씀 들으면서 댓글창에는 우리 임명진 위원장님이 공관위원장을 맡으셔야 한다는 이런 댓글도 막 올라오는데 혹시 그분도 뭐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세상이 뭔지 모르는 분. 좀 알고서 댓글 쓰시지. 그런데 미안합니다. 이게 공천심사위원장은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60에서 65예요. 비호감이. 아니요. 부정평가가. 국정에 대해서 비호감이라고 하지 마세요. 부정평가예요. 부정평가. 그러면은 총선을 하면 65%를 안 찍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름 가지고는 총선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과반수가 안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65%라고 그래요. 그 중에 민주당 지지자를 빼야 돼요. 35% 정도 빼요. 30%잖아요. 이 30%라는 거는 민주당이 싫어서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도 싫어서 못 찍겠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고 예. 30%가. 그럼 이건 누가 이거를 커버해 줘야 되느냐?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후보를 제대로 공천하는 것으로서 이 30%를 커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네. 네. 예? 그러니까 이번 총선이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과 지지하는 사람들과 네. 아니라고 하는 사람, 안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는 안 찍는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공천을 잘해서 찍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책임이 예. 공천심사위원회에 있는 거예요. 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하고 똑같은 사람이 공천심사위원장 갔다. 똑같지. 효과가 없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그래도 저 사람들이 공천하는 것, 저렇게 공천하는 건 믿을 수 있다는, 찍어야 되겠다. 아하, 예.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네. 윤석열 때문에는 아니지만 저 사람들 공천하는 걸 보니까 찍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공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공천심사위원장이 돼야 되고 네. 그런 말하자면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고 자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말 잘 듣는 사람 국민들이 위원장님이 그런 분이신데. 아이고 그거는 제가요. 내가 이런 얘기는 개인적인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예. 내가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가가지고서 네. 2년 동안을 내가 고생했어요. 내가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밥 한 끼 안 얻어먹었어요. 내가 그 정도부터. 예. 내가 비대위원장 가가지고 정말로 많은 고생을 하고 많은 걸 다 잃었어요. 오죽하면 내가 설립한 경실련에서 영구제명을 당했겠습니까? 예. 네? 내가 엊그저께 후배들 모였는데 나보고 가론유다래요. 가론유다래요. 아이고 그런 심한 말을 해요. 그런 것들이 무슨 후배라 그래? 아이 글쎄 그러니까 뭐냐? 어떻든지 간에 그래도 과거에 민주화 운동도 오고 이랬던 사람이 그 자들이 그 성전에서 돈놀이 하는 자들 아니에요? 모르죠. 어떻든 나보고 가론주대래. 이런 참. 야, 내가 한 일이라고는 다른 거 없고 자유한국당 간 거밖에 없는데 비대위원장하고 그 윤리위원장.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한 사람이에요. 수모를 당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도 내가 이 정부로 나라 위해선 일이지. 예, 그런데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자유 우파를 위해서 소진을 지금 자산도 없어졌고 몸도 아프고 힘들고 나이도 들었고 그래서 저는 좀 조용하게 쉬도록. 내가 사실 고성국 TV 나오는 것도 내가 간신히 나왔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얘기 하시지 말고. 저 다른 거 하라고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고성국 TV는 나와주세요. 한 두어 가지만 더 말씀 여쭙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요 아주 고약하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지금 강행하고 있어요. 이제 패스트 트랙이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그래놓고 이것들이 다 자기네 계산이 이미 나왔어. 자, 당신 부인 특검인데 과연 이것까지 거부권 행사할 수 있겠어? 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진짜 총선이 김건희 특검 이슈에 이게 파묻혀서 정말 이상하게 흘러갈지도 모르겠다 하는 걱정이 저는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선제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거 오면은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예?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욕을 많이 먹겠지만 비판을 많이 먹겠지만 그 감당하고 갈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이제 입장 정리를 해서 논평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오늘 어느 신문에 보니까 김웅이라는 자가 있더라고요. 국민의힘. 그자 참. 비윤이라고 그러면서도. 참. 제가 그거요. 죄송해요. 그자 기사를 보고서 논평 준비를 했어요. 했다가 하도 그냥 짜증이 나서 집어 던져버렸네. 네. 그 유승민이 아닙니까? 유승민이. 네, 똘만이죠. 갔다는 사람인데. 네. 이제 그러니까 진짜 국민의힘을 위해서 애당심이 있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은 나는 고 박사님 의견에 찬성해요. 네. 이러나 저러나 딱 자르고 말아야지. 물론 몇 마디 하다가 그만두겠지. 네. 그거보다는 질질 김건희 여사 나와라 포토라인 세워가지고 그거보다는 한 100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따져보면 이게. 네, 저 김웅이라는 자가 아주 흉측한 자예요. 보면. 그러니까 그게 말인즉은 윤석열 대통령을 우야고 국민의힘을 우연한 것처럼 말을 했지만 저기에 꼼수가 있다.
그렇죠. 네. 제가 그 김웅이라는 자의 발언을 보면서 딱 7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끌려다닐 때 생각이 맞아요. 딱 나오는 거야. 맞아요. 야, 이것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구나. 그러고 더군다나 지금 좌파 언론이라는 게 네. 아직도 언론이 상당한 부분 이게 좌파에 지금 장악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정하게만 보도를 하면 네. 김웅은 주장했더만 아무것도 없다. 문재인 네. 정검찰에 털어놓는데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뭐 오히려 더 그걸 발의한 민주당에게 부메랑이 예. 넘어가지 않겠냐 그랬지만 뭐 좌파 언론이 그렇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뭐가 있어서 뭐가 감옥 있어서 갔냐고. 그렇게 돼서 아니요 엉터리 뭐 WPC 네.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는 판인데 네. 저걸 그냥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런 꼬임에 꼼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당당하게 가야 된다. 예.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저 이 이재명이가 네. 좀 급하긴 급했나 봐. 예. 저 긴급 징계까지. 최강욱이. 난 그걸 보면서 저부터 먼저 징계해야지. 아니 누가 누굴 징계해? 그러니까 누가 누굴 나로남불도 뭐 아니 난 최강욱에 대해 최강욱이가 했죠 그런 말을. 난 참 괘씸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예. 최강욱이 억울하겠다. 그렇지. 아니 지보다 10배는 더 한 것이. 아니 씨가 저를 징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누굴 징계를 해야지 누가 누구를 징계를 해요. 예, 그러니까 요새 막 하도 답답하니까 코미디 하는 거지. 근데 예, 이것들이 말은 진짜 흉측하게들 해요. 제가 진짜 이걸 옮기지를 못 하겠는데 정말 그게 예. 그 운동권 출신들의 그게 뭐라 그럴까 아주 그 못된 버릇이에요. 그게 뭐 나도 운동권 출신이라고 그러지만 아주 못된 버릇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요. 또 뭐 그 말하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있는가? 글쎄 말이야. 그자들이 아이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네. 그런가 하면 4년 전에 말이에요. 네. 아까 이제 그 이재명이 도망가는데 이게 산식이 좀 복잡할 거다 그랬는데 네. 당장 그 지금 선거법대로 하면은 탈당을 해야 되니까. 탈당해야죠. 근데 그 이상한 선거법을 만드는 게 4년 전이잖아요. 네, 그 심상정이. 그렇죠. 이자가 사실은 저 진짜 잔머리 꼼수 써가지고 그 정의당한테 제일 유리하게끔 만들었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저 뒤통수 맞아서 이제 박살이 난 건데 그때 이 심상정이가 기자들이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으니까 설명 좀 해보라 그랬더니 심상정이가 한 말이 국민들은 몰라도 돼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네. 그 얘기를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똑같이 했어요. 허영이라는 자가. 네. 그 이름 그대로면 허영스럽구만. 이름 잘 지어야 돼. 그 자가 허영스럽긴 해요. 네, 예. 이름을 잘 지어야 되고 춘천 출신이지. 예, 춘천입니다 네, 지금. 그런데 춘천 시민들이 잘 좀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네. 그런데 참 내가 심상정이 그 얘기할 때도 난 뭐 심상정이 뭐 노동운동의 후배니까 참 내가 아끼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 난 그 얘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예. 네? 예. 국민이 무슨 개돼지야? 예. 그러니까 이 위원장님도 국민 중에 하나잖아요. 나는 뭐 좀 그러니까 아니 뭐 몰라도 돼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까만 후배가. 그러니까 야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까지 갔는가? 사실은 또 쏘갔잖아요 그때. 예. 민주당한테 쏘가서 그거 그렇죠. 합의해 준 거예요. 예. 그 뭐 예. 저기 저 검수한박 패스트트랙 맞습니다. 찬성해주고 예. 그거 받은 행간이에요. 예, 심상정의 잔머리가 예. 문재인 대왕 잔머리한테 뒤통수 맞은 뒤통수 사건이죠. 맞은 거죠. 예.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심상정이가 사실은 양심 있는 옛날에 참 불호공단에 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순수하게 그 했던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은 그거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검수한박 때문에 얼마나 거래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근데 거래가 성사된 것도 아니고 네. 막대한 손해를 자기네 당에 끼쳤잖아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도 못하는 건 못하는 거긴 하지만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심상정 의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또 이 허영이라는 자가 또 국민들의 상처를 건드리네요. 네. 예. 참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이 사람이 건드리고 저 사람이 뭐 들쑤시고 가제 힘든데 참 이게 이 태도는 국민들이 이거는 해결해 줘야 돼요. 네. 심판해 줘야 돼요.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뭐 말씀 들을 주제들은 대개 다 정리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정권은 바뀌었는데 의회 독재가 계속되고 있어요. 네. 아니 윤 대통령이 추진에게 국민에게 약속을 해서 약속을 한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짰는데 민주당이 그걸 다 뒤집는다. 그러니까 다수당의 행포라는 게 얼마나 문제이며 이게 국정을 얼마나 혼란시키며 국민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이 있고 나라의 발전에 얼마나 거침이 되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절실하게 알아야 되겠어요. 네. 사실은 이번 총선은 이 점을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야 돼요. 이 국회의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나라의 발전에 피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거를 설득을 해요, 국민들을. 이 전략을 국민의힘에서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선거 전략으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만약 치면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나라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뭐 대통령이 아무리 애써도 뭐 합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이게. 네. 예? 그러니까 이번 국민의힘이 정말로 정신 차려서 누가 지금 뭐 국회의원 되고 안 되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네. 예?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든지 간에 이겨야 돼 총선을. 내가 희생해서 이길 수 있다고 희생해야죠. 이런 마음을 국민의힘의 지도부라든지 윤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은 보잖아요. 어? 이게 지금 국회의 다수당이 얼마나 행포를 부려서 윤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힘든 거라는 걸 나라가 얼마나 어렵다라는 걸 눈으로 보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가 뭐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은 난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된다.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럼 네.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마음을 국민의힘에서 특별히 가져야 된다. 윤 대통령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저기 우리 임명진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질문할 게 하나 떠올라가지고요. 해도 되나요? 예. 기독교에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면 어떻게 벌합니까? 그 옛날에 죽였죠. 이 죽은 사람을 미라로 만들어서 전시하는 건 우상인가요? 우상이죠. 예. 우상. 지금 근데 뭐 박사님 뭐 죽어서 미라 만드는 것만 우상이라고 하다면서도 예. 우리나라에도 우상이 많아요.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듣고 싶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우상이 있어요. 예, 있어요. 저기 예. 막 설치고 다녀요. 예. 예. 뭐 무슨 뭐 있어요. 뭐 꼭 미라 만들어 놔가지고만 우상입니까 지금? 예.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 우상 척결합시다. 네. 오늘 결론이군요.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참 우리 임명진 위원장님 모시고 이렇게 말씀 들으면 참 아주 시원하고 통쾌합니다. 대신 욕을 많이 먹죠. 저처럼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세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그냥 생각나는 데 얘기하는 거고.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